만드는 사람들 주민자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진행을 맡은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련한 포럼은 2019년 마을주간. 혹시 이 마을주간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3주년을 맞아서 주민들이 만드는 동현장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 초대되는 모든 발표자나 이야기 손님들은 모두 동현장의 주체인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이시거나 아니면 또 이 주민을 지원하고 계신 동행정의 담당자를 초대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부에 진행 경험이 정말 더 좋은 세계로 나가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차게 자기 경험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주인공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아직 300여 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경험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곳에서 나누어졌던 내용들과 이야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본보기 삼아서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실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음으로 걸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변화와 관련돼서는 아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건 다 느끼고 계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진 거죠. 의제를 낼 때 이번 의제는 학부모들은 이 의제에 찬성할 것 같은데 일반 주민은 찬성할까? 이 의제에 동의할까? 이런 걸 이제 분과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게 의미가 있다 뿐만이 아니라 과연 주민분들이 이걸 동의를 할까? 이거 자체가 이제 논의가 되어지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위원을 뽑았다면 저는 위원이 되지 못했을 것 같다. 추첨을 해서 저는 위원이 되었던 거죠. 이전에도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선정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위원이 되어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경험한 사람들이 벼락을 하게 되어주면서 회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의 분자에는 다양한 경험한 사람들의 참여와 마을 일을 하면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한다고 재밌진 않잖아요. 그런 재미를 만들어 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고, 그리고 또 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은 할 수 없는, 행정의 체계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민자치회가, 주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바로 일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주민자치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걔는 그래도 뭐라도 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민의 마인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벼운데 긁어준다고 하는 것들, 그 마음들이 주민들, 그렇죠,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 이런 거 다 떠나서 마을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일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삶의 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민자치 역할이 아니었을까? 두서없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가구 나눔은 주민들이 목공 기술을 배우며 저소득 가정의 생활 가구를 만들어주고, 주민총회에서 원목 체험 활동, 주민들의 거점 공간을 위한 테이블과 벤치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가구 나눔 사업은 주변에 소문이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주민 목수들의 활동은 성동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2020년 협치사업 의제로 추천되었고 6위에 선정이 되어 5천만 원의 활동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획하는 사람 혼자 이런 것을 모두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민자치 구성원의 개인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기획력, 추진력 등이 우리 주민자치회 공동체 활동의 자양분이 되었음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가지지 않았던 사회복지 관련 네트워크, 자원 등이 신규 참여자를 통해 마을로 유입되었습니다. 다양한 나이, 직업, 성별 등이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생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적, 물적 자원이 공동체에 더해지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업에 지장이 많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생각이 5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의제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일 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연희마을 열린학교의 사업은 저희가 첫 해 시작했을 때는 3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20개 강좌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시작했을 때도 20개 정도 강좌, 올해는 30개 이상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능이 다양하신 분들,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없는 내용을 구성을 해서 주민이 강사가 되어보는 그런 연희마을 열린학교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3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민관이 협력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지만 그게 마을에 그 밑거름이 돼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 협력은 저희들 연희동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오렌지 주스 마실까 요구르트를 마실까 우리 동네에 이런 길이 있었으면 해 걷는 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길. 예, 앉으시는 순서가 다 있으시죠? 내 주민자치에 때려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여기가 뭔데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였지만 다시 임원진 분들과 뭐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품어 안음으로써 이분은 다시 주민자치회 활동을 현재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본인이 제안을 내가지고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에 본인이 대표 제안자로 제안을 하게 되고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또 그 제안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이 대표 제안자로 낸 그 예산이 서울시에 그 예산을 따내는 쾌거도 저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분을 내쳤더라면 뭐 저런 젊은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내치고 또는 우리 회장님이나 임원진 분들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라는 자세로서 그분을 배척을 했더라면은 아마 우리 주민자치회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역량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은 뭐 교육을 통해서 채워진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지원을 통해서 채워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주민자치회 사람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목이 먼저였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근데 주민자치회 때는 친목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이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은 시간 할애해서 회의 참여해야죠. 또 일하려고 참여해야죠. 낮이고 저녁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끈끈하게 친목이 많이 도모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상태는 아무래도 서로 끈끈하게 그 관계가 맺어진 상태라서 힘들더라도 주변에서 요번에 이렇게 해줘 그러면 다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거를 뒤로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50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이 배가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과 나눠야죠. 여러 가지 그 진행 과정을 하면서 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게 되게 좀 앞으로 다음 동들은 처음 친목이라든가 이 단결, 단합
이런 협력적인 면에서 먼저 한 다음에 일이 좀 주어지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아까 얘기 무보수로 맨날 와서 일을 하시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무조건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 거는 주민자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 행정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저 보수 받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그 개념을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옆에서 보면 참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올해 처음이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되면은 아주 훌륭한 우리 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저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자치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그 동장님 여기 계시지만 동장님도 갖지 않은 예산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권을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는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내가 그냥 봉사활동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지속 계속 말씀하시고 지속 가능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본 마을 분들과 마을 회관 분들은 너무 다 선량하고 착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공짜 노동 그리고 봉사활동 그 마음으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주민과 지역과 마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공짜 노동을 하시는데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 내가 좀 더 여유롭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사고 차라도 하나 사고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한테 마을에 와서 너 무보수로 일해봐 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볼런티어냐 그냥 공헌활동이냐 이런 경계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번 포럼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주민의 모임들이 능동적인 힘, 자발적인 힘들을 키워서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갖고 가야 그리고 긴 그림을 그리고 호흡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조금 있다라고 카드 들어주신 분홍색 카드 번쩍.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위원회였을 때는 참견자로 동참을 했지만 현재는 참여자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준비와 회의를 거쳐서 정작 이번 회의와 정기회의를 들어가면은 결과는 항상 저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따뜻한 어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어떤 소외되지 않는 어떤 동네. 사실 개인과 이 마을 주민이 함께 변화가 돼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주민자치고 이런 거를 모르고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관들이 이제 없어졌을 때 좀 공백이 좀 그 자리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민간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이제 동이나 구의 재정적 말고 행정적인 지원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44번 착한 주민에서 까칠한 주민으로 거듭나기라고 써주신 선생님의 답변이 제가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혹시 써주셨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참고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래서 이분들이 머지않아 까칠한 주민을 거듭나기 위해서 지원관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주민들과
소위 말하는 한 3분의 1 정도의 까칠한 주민들과 이 그 나름의 균열을 어떻게 이뤄낼까 이런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설득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도와줘야 주민들에게 어떤 제시를 계속할 수 있는데 중간에 공무원분들이 뭐 참여 연령에 대해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준다든지 근데 여전히 회장은 누가의 돈을 좀 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일할 파트너로서 조금 이제 먼저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풀어내는 거, 그리고 그 풀어낸 생각이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공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함께 다 같이 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아닐까. 소중한 말씀해 주신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10사람의 동반자를 양성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누가 이끌어가는가? 그 핵심은 여기 있는 역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과 고뇌와 또 결단과 또 양보와 배려와 그 모든 마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서울시에 앉아있는 몇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감사드리고 또 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여드는 시간을 기다려요. 시간을 기다려